안녕하세요. 봄에 돈 되는 TV의 자길지입니다. 저는 메모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오래됐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 메모 쫙쫙 해놨다가 집에 와가지고 정리를 하는 타입인데 어제 저녁에는 이런 메모를 하나 했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투자와 장사 아이디어 생각해내기.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돈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재밌다. 상당히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있어 합니다. 사실은. 그냥 이게 생활이고 인생이죠. 재테크하는 이런 게 놀면서 뭐합니까? 놀면은 이런 것 하면은 상당히 재미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했지? 누굴 만나가지고 어디로 보냈나? 이런 생각하면서 되새김하면서 잠들기. 요거는 이제 잠들기 전에는 사실 되새김하는 건 상당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입니다, 이게. 제가 또 신문용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널뛰는 삼각경매 감정가의 7% 낙찰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부터 이제 금년 하반기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거라, 경매 시장이 도래할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경매 시장 중에서도 대형 상가 한 3층에서 10몇 층 이런 공실로 되어 있는 상가, 사무실이라든지 병원할 수 있다든지 서포트센터라든지 이런 거 지불할 수 있는 상가, 그런 상가에 경매 공매 놓는 거 타겟을 한번 우리가 맞춰보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감정가 10% 아래 헐값에 팔리기도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감정가의 7%에도 매매됐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물건마다 물건 다르겠지만 다양한 변수가, 상가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제가 요걸 상가의 타켓을 경매 타켓으로 보자는 이야기는 그때 드린 거에 여기서 놓았습니다. 끝자락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낙찰가율이 최저 9%에서 323%까지 벌어졌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공실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헐값에 낙찰되기도 하고 그냥 아주 좋은 입지가 좋고 세를 잘 받아물 수 있는 자리는 좀 비싸게 팔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상권의 매물이 경매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보는 게 내년에 이 상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 봅니다. 근데 한대로 여러분, 제가 보면 돈 되는 TV이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노하우고 경험인데, 이렇게 경제 충격이 왔을 때 1차적으로 이게 장사들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사무실도 또 다 빼게 되면 공실이 많이 생겨가지고 건물 지은 사람들이 똥이 탑니다. 그래서 오픈형 받은 사람들도 똥이 타고 은행 융자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파트보다도 이게 먼저 경매 시장을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택도 없는 헐값에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평수 심지어 전용 면적 50평에서 한 500평, 1000평 그런 거 돈 크게 안 가지고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잡아놓고 경기가 좋아지면 1차적으로 또 이해도를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제가 어저께 참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대세 상승기에 아마도 모르긴 해도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을 보고 있는데요. 장이 알게 모르게 엄청 좋습니다. 이거 2차 전지 사는 거 이런 거는 보니까 삼성 SDS 이런 애들 에코프로 사는 거는 끝없이 날아갑니다. 끝없이 날아가는데, 저도 어저께 일부 좀 가지고 있은 게 하루에 900만 원씩 수익이 오는데, 솔직히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용어드물 짓이지만도, 나이 먹어가지고 경비 쓰는 아저씨들 한 달에 100몇십만 원 받는 거 한 6개월치를 단 3시간 만에 해치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참 기쁘기도 하고 속으로는 아주 좀 껄찍지근했습니다, 사실은. 주식, 그래서 제가 요즘은 돈이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지금 끝없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팅을 아마도 초보자들부터 시작해서 프로들까지 무한정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판다고 그러긴 해도 제가 보는 현재서는 머지않아서 여기 진입하리라고 봅니다. 왕창 그 애들 들어옵니다. 큰 장이 한번 벌어질 수도 있겠다. 돈에 의해 가지고, 돈의 힘에 의해 가지고 유동성 장세, 그야말로 대세 상승기가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실은 뭐 어떤 걸 사가지고 단타를 해볼까 하고 눈 깜빡 한 1, 20분 만에 뭐 100만 원,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마음이 참 설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돈이 몰리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대가 오면 부동산 핫한데, 제일 핫한데 어디냐? 한때 그 세종시 이런 데 핫했지 않습니까? 장군면 이런 데 그쪽에 핫했습니까? 그쪽에서 놀고, 또, 전에 평택이 얼마나 핫했습니까? 평택에 가서 놀고, 제주도 핫하면 제주도 놀고, 속초 좋으면 속초. 이제 그쪽에 불이 다 꺼져가 지금 이제 점점 줄어들 갑니다. 이제 사람도 줄고 별 볼일 없습니다. 한동안 별 볼일 없습니다. 그쪽에 쳐다보지 마시고요. 땅을 제가 전문적으로 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보실 때는 언제든지 누누이 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땅의 제일 원칙은 아무리 불경기라도 팔릴 수 있는 땅, 상가를 세를 얻는 것도 상가를 분양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땅을 산다, 아니면 가게를 좋은 걸 잡는다, 아니면 또 뭐 상가를 분양을 받는다, 뭐 이런 걸 할 때는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원칙은 제가 그 공부를 하기로는 제일 원칙은 아무리 불경기라도 팔릴 수 있는 거. 그러게 나도 좋고 10사람 되려면 다들 탐내는 그런 가게, 그런 집터, 그런 땅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비싸긴 하겠죠. 그러나 불경기 때는 그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제일 원칙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걸 잡아나면 경기가 나쁘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배나고 왔을 때는 즉시 경기가 불경기라도 팔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팔리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땅을 보실 때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평범한 땅은 사실은 팔 볼 일 없습니다. 그 돈 안 됩니다. 평범하게 남이 반듯하게 뭐 준축해가지고 토목공사 딱 해가 길내가지고 그 전원주택지 딱딱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돈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업하시는 분한테 욕태백이거든요. 타운하우스 지어놓고 화장 아주 이쁘게 딱 해놓은 거. 그런 거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돈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짐이에요, 짐. 이미 다 뽑아볼 때 다 뽑아먹은 그거 무슨 투자 가치가 뭐 있습니까? 또 아니면 주변에 요즘 다녀보면 빌라들 몸 팔아먹어가지고 막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빌라 분양한다고, 뭐 다세대 분양, 뭐 타운하우스 분양한다고. 그런 거 사면은 사는 순간에 그냥 돈 몇천만 날라가는 거는 쉬운 중국입니다. 입주 때 돼보세요. 그거 들어가 보면은 살기도 불편하고 모든 게 안 좋습니다. 그런 거는 돈이 재데크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거로만 생각하고. 땅을 살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한 10년씩 묵힐 수가 있습니다. 그냥 쪽박이 쪽박.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을 보실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도 남들과 같은 평범한 생각으로 땅을 보시지 말고 다른 생각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나는 좀 독특하게 보자. 이 땅이 뭔가 다른 생각을 보면은 자, 저 땅은 너무 평범해. 너무 길라가 있고 식상가 있고 동네 옆에 있고 뭐 할 거는 뻔한 거. 이런 땅은 시소가치가 없다는 이런 땅은 쳐다보지도 말고 사지 마세요. 독특하고 남들 아니야 저 푹 꺼져가지고 써도 못하겠어. 길도 영 아니야. 맹지야. 맹지가 결국은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뒷땅이 앞땅된다고. 길 나버리면 뒷땅에 있는 땅이 앞땅됩니다. 앞땅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길에. 그런 경우도 공항에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엄청나죠.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땅이라든지 이렇게 상가 부지를 살 때는 그 주변에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이슈거리가 하나 있어야 거기에 진입하지, 땅을 사든지 하지. 무턱대고 사는 건 없습니다.
그럼 그게 인터체인지가 얼마 있으면 한 1년 있으면 생긴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가 그 근방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차, 뭐 철자 여기 생긴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 조만간 착공이 들어간다든지 정부에서 뭔가 그 지역에다가 그 인근에다가 뭔가 행위를 할 예정으로 돼가 있다든지 이런 뭔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무턱대하고 땅이 싸다고 해서 거기 사는 거는 그건 바보. 그거는 그냥 묵히는 거예요. 그런 좀 경기가 나빠지면 아주 그게 지약입니다. 그걸 걸리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또 한 해로 원주 핵심 도시를 저때 한 말씀 드렸는데 원주 핵심 도시 이런 데도 사실은 요번에 그 분양 받은 사람, 건물 지은 사람, 상가 많이 크게 지은 사람들 또 아니면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왜? 핵심 도시가 뭡니까? 지역마다 핵심 도시가 다 생겨버렸습니다. 다 생겼는데 상업지를 잔뜩 뽑아가지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죄다 건물만 빡빡 들었었는데 뭐 서울 사람들 그 원주 핵심 도시 생겼다고 잔뜩 몰려갑니까? 안 몰려갑니다. 그게 안 몰려가고 그 원주에 있는 사람이 결국 이제 일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건물지라는 거 다 공실 다 생기고 아파트까지도 다 공실이에요. 그거 장사 시작 혹시나 하고 병원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사무실 아니면 그거 무슨 식당이라도 큰 거 하나 차리면요. 그거 다 망해먹고 결국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차고 난 다음에 장사가 되고 시소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들어간 사람 다 망해먹습니다. 그래서 꼭 첫 번째 간 사람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마지막 간 사람이 쪽방인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게 운이죠. 그런 것도 하나의 운으로 맡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